1년 전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동생.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형을 만나러 왔습니다. 형이 생전 좋아하던 과자를 사들고 찾아온 그의 마음에는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형이 좋아했던 거예요. 형이 초코파이랑 바나나키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지난해 3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는 폭행에 의한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제대로 못 돌봐준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못 돌봐줘서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믿고 맡겼었던 건데 형은 피해자는 어쩌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 보호시설. 피해자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작년까지 이곳에는 18명의 장애인이 생활했지만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당시 37세였던 피해자는 지적, 지체, 중복 장애인이었습니다. 말도 못하시고 그냥 계속 엎드려만 계세요. 앉지도 못하고. 그리고 비유하자면 나무젓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몸이 일자로 굳으셔가지고 뭐 구부리거나 앉거나 그러지도 못하시니까 혼자서 거동이 힘드시고요. 2008년 피해자를 돌보던 어머니의 지병이 악화되면서 가족들은 피해자를 시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지 않아서 내가 가족분들 마음을 아주 잘 알아요. 정말요? 그럼요. 우리 아들도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보세요. 아이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보세요. 여기에 원장이 같은 장애인 아들이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믿음이 가서 더 믿게끔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 피해자는 해당 시설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던 가족들. 그러나 작년 3월 시설에서 뜻밖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형이 갑자기 뭐 수술을 하게 됐어요. 뭐고 심각한 일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동의만 해주세요. 그게 아침에 저 기어서 나오다가 문틀에 머리를 좀 박았어요. 문틀에 머리를 부딪힌 단순한 사고라는데 단순한 사고라기에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두개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 형은 급성 결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이거는 최근 6시간 안에 생긴 뇌출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10일 만에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은 문에 부딪혔다는 시설 관계자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급성 출혈은 맞아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서 급성 그런데. 출혈은 맞는데 네. 이제 뭐 정확하게 문에 부딪힌 게 맞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걸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형이 혼자서 기어 나오다가 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그 정도였거든요. 몸 상태가. 어느 정도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저쪽에 카운터까지 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정도로 오래 걸리고 그럼 속도가 느릴 텐데 그 속도로해서 만약에 그렇죠. 문에 부딪혔다면은 그렇게 급성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낮죠. 피해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부검 결과 두개골에 난 상처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움직이는 것마저 힘겨웠다는 피해자. 결국 한 활동 지원사의 자백으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일
활동 지원사인 가해자는 아침 일찍 피해자를 깨웠다고 합니다. 예배하러 갈 시간입니다. 피해자는 고개를 저으며 예배에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에 화가 난 가해자는 1차 폭행을 가했습니다. 아까 내가 미안했어. 야, 이거 먹고 풀어. 어? 그날 오후 가해자는 화해 의미로 커피를 건넸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해자는 8시간 만에 또다시 폭행을 가합니다. 피해자를 돌봐야 할 생활지원사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너무 슬프다. 왜 이래? 무려 18명의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항의를 하고 있었고요. 시설장에 불법적으로 고용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폭행에 의해서 김준경 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런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입소자들에게도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폭행과 폭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 버릇을 고치라는 말부터 심한 욕설은 물론 우는 입소자들에게 폭행을 했다는 관리자들. 폭언과 폭행, 활동 지원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했던 가해자. 첫 번째 시그널, 활동 지원사입니다. 문제가 된 시설에 활동지원사가 몇 분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이 폭행 사고 가해자였던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활동지원 교육을 받았는지 좀 의심스럽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일자리를 잃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시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활동지원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어 활동 지원사를 했다는 가해자. 그렇다면 활동 지원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걸까요? 활동 보조 대상자분들이 있잖아요. 수급자분들. 그분들 거의 가정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세요. 거의 가사도우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에 안 계시고 그쵸. 집에서 생활하실 때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이제 그분들 댁으로 가서 일상생활 같은 거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시그널, 편법 고용입니다. 사고가 난 시설은 주거시설로 허위신고해 활동지원사를 편법으로 고용했고, 심지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활동지원사로 등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소속이 아니고 다른 시기관 소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저쪽에서 남아있는 자료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없고. 네. 다른 기관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시흥시 소속이셨던 것 같아요. 평택시에는 연락해보셨어요? 네네. 활동지원 교육은 어쨌든 그 활동지원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활동지원 기관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아요. 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서로 떠넘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해당 시설을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냥 말씀만 좀 들어볼게요. 말씀. 아니 가세요. 지금요 경찰 검찰 조사진이 있으니까요. 가셔갖고 검찰하고 경찰한테 불러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게 없으세요? 나중에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요.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수사 중이니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시그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은요, 활동 지원사입니다. 이 피해가 폭행을 했던 가해자였던 활동 지원사는요, 시흥시의 한 교육기관에서 활동 지원사 교육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평택시에 있는 해당 시설에서 이제 출근을 한 건데요. 네. 시흥시, 평택시 모두 다 관리의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은 편법 고용입니다. 이 해당 시설은요, 장애인들을 처음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로 입소를 시킵니다. 그 후에 같은 시설 내에 있는 미신고되어 있는 주거지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주소지를 이동시킨 후에 바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편법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세 번째 시그널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피해자의 통장입니다. 수상한 출금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수급비 착취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시설 이용료를 따로 받지 않겠다고 했던 해당 시설의 관계자들. 맨 처음에 입소할 때 그 원장이 형거 수급비 나오는 통장 그거를 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 그거면 되냐 뭐 따로 돈 더 들어가야 되는 거냐 그런 걸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은 형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은 형 거 그 수급비 통장에서 해서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에게 쓰여야 할 수급비는 지속적으로 시설 관계자에게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수급비를 착복할 목적은 사실 이 아니었을까요? 활동지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시설장이 자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그 좀 편하게 돌보면서 활동지원 급여를 가로챌 목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공용하고 제도를 악용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형. 동생은 마지막으로 그런 형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엎드려서 있었는데 하늘에선 그래도 좀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국에는 이 지원금 문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해를 했던 활동지원사는 1심에서 지금 징역 5년을 받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달이죠. 정부, 지자체 그리고 이 시설 원장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 해당 시설은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송전탑 밑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이 사실에, 학대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가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소홀했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 학대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기적인 인성교육 그리고 시설 내 CCTV 설치,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탈시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대책이 꼭 마련돼야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고맙습니다.